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4년 1월 2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이제 제가 또 시장을 분석하고 또 어떻게 또 마감됐고 정리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해석하기 참 어려운 시장이다. 한국 시장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나라도 뭐 좀 거기에 따른 비슷한 흐름을 내고 또 아시아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도 뭐 비슷한 흐름을 내고 글로벌 증시가 다 이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동조되는 이제 커플링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또 여전히 한국 증시가 유독 타 증시 대비해서는 좀 약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까? 뭐 국내 증시 안에서 이제 섹터별 흐름들을 보면 왜 그런지가 이제 드러나긴 하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처참할 정도입니다. 어제 이제 한국 증시의 어떤 요인들, 섹터 단의 어떤 요인들을 좀 짚어드렸는데요. 2차 전지 업종이 유독 이제 약세를 띠는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는데, 테슬라의 이제 내일 미국장 마감 이후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죠. 테슬라 주가도 이제 최근에 지지부진했고 이런 부분도 아마 선행적으로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 증시 내에서 이제 2차 전지 업종의 어떤 비중 자체가 크다 보니 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친 걸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에서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또 바이오 업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바이오 업종 자체도 지금 1월 내내 지금 거의 뭐 빠지기만 하는 그런 흐름. 최근에 이제 뭐 반등하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또 일부 종목들은 연이은 또 1월 내내 어떤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전히 뭐 제가 생각하는 상반기의 시장의 어떤 구도 흐름들, 업종별, 종목별 흐름들은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낼 거라 봅니다. 우리가 뭐 상반기 6개월을 놓고 볼 때 한 달을 가지고서 뭐 전체 상반기 전체 흐름을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어떤 약세 흐름이 이게 추세적인 어떤 약세로 간다기보다는 조정의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조정의 어떤 흐름이 내내 이어지는, 반등은 약하고 계속 좀 하락하거나 지지부진한 흐름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증시는 신고가 내는 과정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소외감이 굉장히 큰 거죠. 오늘도 이제 사실 한국 증시 보면서 야,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약하나? 이게 뭐 저절로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경우도 정말 저도 이제 증시 경험을 오래 했지만 흔한 게 아니라 거의 없죠. 이런 정도의 어떤 디커플링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설명하기 좀 어려웠다. 오늘 제가 좀 장에 대한 분석이나 이제 마감 영상 하는 부분도 좀 어렵다. 어쨌든 테슬라 실적 발표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런 내용들 한번 짚어보고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보면서 필승의 전략, 그래도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36% 약세, 코스닥은 0.46% 약세니까요. 양시장 모두 크게 빠진 건 아니에요.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7.4조, 코스닥은 10조로 10조니까 적진 않죠. 하락 종목 수가 일단 양시장 모두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1000종목이 약세였고요. 이제 수급 구도가 뭐 엄청 부정적인 건 아닌데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외국인이 1,400억, 기관이 700억대 해서 순매도를 해줬고 선물은 이제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 증시 주변 자금도 고객 예수금이 50조, 신용융자 잔고는 최근에 조금 떨어졌어요. 18조 수준으로 내려앉는 흐름이었고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역시나 이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무슨 종목이 이렇게 상승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압도적인 어떤 강세 흐름을 내고 신고가의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이제 엔비디아 중심의 AI 쪽 이제 파생된 그런 연관된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MS도 이제 그렇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AI 트렌드 중심으로 이제 강세 흐름을 띠고 있고, 인도 증시는 오늘 좀 조정받았는데, 인도 증시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요, 인프라 주식들이 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이제 중국과 같은 그런 공급망, 공장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인도 어떤 이제 국가가 이제 인프라단의 어떤 흐름들을 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자체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세고,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하고 연동되는 흐름이죠. 그래도 이제 오늘 항생이 이제 경기 부양책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힘입어서 홍콩 증시가 4% 강세였어요. 이 정도면 사실 우리나라가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 대만 증시하고 다르게 빠졌다면 중국 쪽이 홍콩하고 계속 빠지니까 그 흐름에 동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좀 당황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의 흐름을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증시의 흐름을 모두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인간의 광기가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좀 변동하는 단기적인 어떤 가격의 변동, 시세의 변동은 감정이 만들어낸, 대중적 심리가 만들어낸 흐름, 그리고 이제 수급의 또 이제 흐름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급이 심리죠, 결국은. 예, 투자의 심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두 이걸 측정 가능하지가 않다.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예, 종목으로 들어가서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고, 업종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크죠. 상해 증시도 1.8% 상승해서 오늘 뭐 대만은 보합이고, 한국 증시가 유독 약세 흐름을 내는 모습을 띄워줬다. 코스피 지수 차트가 오늘도 이제 약세하긴 했지만 5일선 깼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밑꼬리를 좀 그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증시도 약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밑꼬리 그면서 이게 뭐 추세적으로 확 이렇게 개파락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지수 차트 자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장기평선 돌파하면서 추세는 돌려졌는데요. 이게 이 추세의 어떤 강화 나가기 전에 거의 마지막에 조정 구간일 공산이 커요.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본격적인 어떤 추세 전환을 이루기 전에, 예, 이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뭐 이런 현상 나타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세적 이제 종목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죠. 제우스라든지 장기평선까지 쭉 밀어서 반토막 주가를 냈다가 신고가를 내죠.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그러니까 이제 상승 추세 흐름 속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배열로 전환됐잖아요. 그리고 장기평선이 해서 이제 조정받으면서 주가를 반토막 내버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추세 복귀하는 흐름들. 그래서 지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하락 추세로 간다, 이런 부분보다는요, 이제 본격적인 정배열 구도 상승이었던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데스밸리 같은 그런 어떤 구간이다. 팔 사람 이제 다 팔아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 구도, 그런 투자 심리가 있는 거죠. 악성 매물들의 이제 마지막 뭐랄까요, 출회, 이런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바이오 업종도 뭐 1월 달에 내내 그냥 빠지기만 한 부분들이 지수 부진한 거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차전지 업종은 보시면 처참하죠. 예, 그냥 지수를 끌어내렸다 보면 돼요, 2차전지 업종이. 그래서 직전 저점대를 깨버렸고, 여기선 조금씩 이제 낙폭과됐다는 그런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게 뭐 악성 매물이죠. 예, 지금 뭐 대중 투자들이 여기 다 들어와가지고 물려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장기평선 이렇게 저항받는 부분들은
지금 이 업종의 이제 추세가 어떤 흐름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KRX 이제 반도체 업종 지수는 지금 현재 지수적인 측면에서 가장 단단한 상승의 어떤 국면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지수가 어떻게 보면 좀 밑꼬리 그릴 수 있었던 거는 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또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보고요. 오늘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이제 실적 안 좋게 나와가지고 장 후에 발표한 부분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게 또 한국 증시에 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외로 뭐 5%까지 빠졌는데 조금씩 이제 회복되려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0.5% 반등하는 어떤 흐름들 보여주면서 지수를 그래도 브레이크 잡아주는 역할을 해줬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1.6%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도 시총상위 바이오주도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2차전지 업종은 LG엔솔은 좀 상승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은 좀 약세 흐름을 내면서 지수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증시는 시총 상위 10위권까지 다 빠졌어요. HLB도 이제 반락을 했고 HBSP도 좀 반락하는 어떤 흐름이었지만 또 5일선을 지켜내는 흐름들 또 셀트리온 제약은 1.8% 약세였고 에코폴 BM은 뭐 약보합 정도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알테오젠도 4.6% 빠지는 흐름과 리노공업도 2.6% 약세.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들 뭐 조정 성격이 좀 많이 짙었는데요. 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반도체 또 종목들 중에서는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는 종목들 STI, DIT, 한미반도체 다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흐름에 같이 동조하는 흐름들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동진세미캠 2.6% 상승. 그래서 솔브레인 여기 소재주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좀 시세적인 흐름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16% 강세 흐름. 그래서 HBM 관련된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시세를 높이는 흐름 내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4% 상승, ISC 4% 상승.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략은요, 그 상반기에 전부 이익 실현의 관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라온다고 막 뭐 추격 매수하고 이러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정도를 점진적으로 상반기에는 차익 실현하는 전략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도 이런 것들 이제 왜냐하면 그 패턴이죠. 보다도 이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이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상반기에 가동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반도체 업종은 계속 상승해 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번 상반기가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도 맥스에 좀 다다른 어떤 국면일 공산이 크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될 거잖아요. 올해부터 반도체 쪽이. 하지만 선행적으로 이제 주가에 좀 반영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1년을 선행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략이다. 테크윙, SFA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시세를 좀 높이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추격 매수하는 종목들은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업종 우호적이었고요. 바이오는 오늘 좋지가 않았어요. 큐로셀이 1% 약세, 또 에이프릴 바이오는 1% 상승해줬는데요. 뭐 파로스 아이바이오라든지 와이바이오젝스 이런 정보는 5%, 7% 이렇게 좀 빠진 흐름이었고 에비엘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도 한 2% 정도 약세 흐름을 냈고 오늘 엔케맥스가 갑자기 하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지 이게 갑자기? 했더니 뭐 회사 측은 바로 이제 즉각 뭐 이유는 없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 루머는 뭐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 어쨌든 그 오늘 그 로스콘 물량이 그 대주주 반대 매매 물량이 좀 쏟아졌어요. 이게
이게 전저점을 깨버리면서 낙폭을 쫙 해버리면 대주주 물량, 자동으로 담보대출 받은 물량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까지도 같이 로스컷에 발동되면서 그냥 이제 쏟아지는 그런 어떤 흐름을 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까지 겹치면서 오늘 바이오 업종 좋지 않은 어떤 움직임들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추세적이기보다는 일시적인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그 웹툰 쪽하고 웹소설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았는데요. 아마 요 내용이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유인촌 이제 문화관광부 장관이죠. 한국은 웹툰 종주국이다. 뭐 어제 기사긴 한데,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 또 만화 웹툰 산업 발전 방향 발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웹소설, 웹툰,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우호적인 흐름으로 좀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DNC 미디어가 6.8% 상승했고,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죠. 미스터 블루 상한가 이런 종목들. 그래서 어쨌든 뭐 최근에 웹소설, 웹톤, 뭐 콘텐츠 관련된 정보들은 좀 돌아가면서 강세 흐름을 내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1.7% 약세 흐름을 좀 냈죠. 요거는 뭐 반응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 오늘 KINX 같은 종목은 또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종목별 흐름은 뭐 뒤죽박죽이 있는데, 어제 이제 센즈랩 최근에 이제 보안주 또 GPT 쪽 서비스 한다는 쪽 그런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시장 대비 강한 7.6%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사이버 보안 쪽으로도 시세 확산적인 움직임들을 내고 있는데요. 이스 소프트 같은 종목도 오늘 플러스를 냈고요. 근데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과열권에 치닫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좀 내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끼는 가격권까지 온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 있다.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익 실현한다든지 이런 수급도 나오는 겁니다. 플리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수급이 좀 나온 거고, 크라우드웍스도 그런 수급들이 일부 좀 흘러나온 걸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늘 쫙 끌어올리는 흐름이지만 변동성이 컸잖아요. 보통 이제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냈다고 더 가겠네 이런 부분보다는요, 변동성이 커진 게 누군가는 또 팔았구나, 또 산 사람도 있지만 또 차익 실현을 또 크게 한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제 정확하죠. 팔았기 때문에 저렇게 빠지는 거고, 비아 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밑꼬리 그리겠지만 누가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익을 실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였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AI 관련된 종목들은 좀 플러스도 있지만 또 마이너스 크게 나온 종목들도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또 수소 쪽은 비나텍이 오늘 좀 16% 강세, 국내에서 또 우량한 또 수소 관련 주죠. 그리고 시장이 조정하는 기간 동안도 주가가 안 빠지는 흐름을 보였다는 거, 이런 부분으로 비나텍, 수소하면 이제 이 종목이 좀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또 움직임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좀 체크하죠. 일단은 이번 주 미국의 이제 실적 발표, 국내 이제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영향을 좀 미치는 흐름이 되는 것 같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제 시간으로 실적 안 좋게 내면서 반도체 업종 좀 부정적인 어떤 흐름을 내어줬고, 이제 내일 그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특히나 이제 또 미국장 끝나고 테슬라, 이런 기업들, 뭐 IBM, 램스도 있지만 국내 증시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도 이게 좀 선반영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뭐 실적 나오면 좀 변곡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보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미국 증시 연일 신고가 행진 속에서 지금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이번 그 기사들 내용들을 좀 보니까요. 그 매출액 단으로는 이제 성장했을 걸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매출액은 2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을 것으로 블룸버그 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 이익 쪽으로는 전년 대비 36%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아니 뭐 가격을 계속 인하하고 떨어뜨리고 또 이제 뭐 렌터카 회사가 이제 수천 대 전기차 매각을 하고 중국에서 가격 인하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기가팩토리 홍해 사태로 인해서 기가팩토리 가동을 2주간 중단하고 그 이익단으로는 좋지는 않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이렇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나오면 이제 주가 변곡의 어떤 형성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예상되는 거죠. 결국 이제 주가라는 거는 먼저 선행적으로 반영하는 이제 지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지배구조 쪽에서 뭐 상당히 좀 중요한 발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예상하는 기사 내용도 있어요. 이번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지배구조 발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25%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금 지분을 25% 정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요. 투표권 원래 한 20% 들고 있다가 그 이제 트위터 인수 때문에 주식을 좀 팔면서 지금 20% 밑으로 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지금 25% 투표권 없이는 테슬라를 AI 및 로봇 분야의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내가 뒤집을 칠 수 없을 정도의 의결권은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의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테슬라 밖에서 AI 관련 제품을 만들 것이다. 뭐 테슬라에는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컨퍼런스에서 머스크에게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한 분석가가 머스크가 차세대 AI 프로젝트를 위해서 테슬라와 별개 회사를 설립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이는 분명히 테슬라의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함께 그 컨퍼런스 콜이 상당히 또 시장에는 또 어떤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공산이 크지 않을까 좀 예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어떤 왜냐면 영향도가 워낙 크니까 한국 증시에 미치는 테슬라의 어떤 영향도가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어떤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서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시장 흐름 자체가 한국 증시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지속하고 있다. 오늘 뭐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은 오늘 뭐 은행주들 쪽의 수급이 우호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 하나금융, KB금융, 우리금융 이런 기업 쪽으로 동시 매수 수급이 들어왔고 크래프톤 1.7%, 또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수페테시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종목 꽤 많은데요. 코세스, 오르스텍 반도체 쪽이 오늘 뭐 수급 여전히 좀 좋은 어떤 모습들을 띄워준 것 같습니다. ISC라든지 이런 기업들 디어유도 오랜만에 이제 수급 들어오고 6% 상승했네요. 그래서 디어유도 꾸준하게 중기적으로 볼 이제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한국 시장이
뭐 한국 상대적인 어떤 약세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실적 발표 기점으로 이게 이제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일단 나와 버리고 어떤 시장의 어떤 반등의 어떤 트리거가 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어쨌든 한국 증시가 2차전지 업종에 따라서 지금 지수가 변동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뭐 현실화돼서 보여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돌아설 수 있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해석하기 어려운 시장이고 뭐 이런 시장에서 참 어려움이지만요. 뭐 개별 종목 단위는 뭐 강한 종목들 있지만 어쨌든 한국 증시가 조금 개선되는 회복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 보면서 한국 증시에서의 어떤 업종별, 종목별 대응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